새집 증후군 못지않게 나쁜 새학교 증후군이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신축학교의 실내 공기가 각종 유해 발암 물질에 심하게 오염돼서 꿈나무들의 눈과 호흡기를 옥죄고 있습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지은 지 갓 1년 된 서울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교실과 도서실의 공기 성분을 측정해봤습니다. 페인트 같은 화학 물질에서 배출되는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수치가 0.33ppm, 기준치인 0.1의 3배가 넘습니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유해 물질이 섞여 있는 공기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단 같은 데 가면은요, 페인트 냄새 이런 게 많이 나서요, 역해요. 그리고 머리가 좀 아프고요. 서울시 교육청이 신축 학교를 중심으로 전국 초중고 55곳을 조사한 결과 환경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 부유세균 등 하나같이 심각한 환경 유해 물질들입니다. 이런 유해 물질에 노출이 되면 눈, 코, 목 등의 점막의 자극 증상과 천식이나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는 악화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앞으로 학교 신축 때 친환경 건축 자재를 사용하고 신축 후에도 개교를 늦추는 방식 등으로 유해 물질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사이 전국에 새로 지어진 학교만 100여 곳, 새 학교 증후군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이들 학교 학생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SBS 권태훈입니다. 공사 중 개교로 논란에 빚은 인천의 신설 초등학교 학생 수십 명이 새집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15일 개교한 인천 중구의 삼목초등학교는 신축 건물 내부에 사용된 각종 도료와 화학 소재 때문에 20여 명의 학생들이 아토피 증상이나 두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새집 증후군의 증상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이런 증상을 겪는 학교와 또 그렇지 않은 학교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김명주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3월 개교한 이 초등학교는 다른 신축 학교와는 달리 새 학교 증후군이 없습니다. 여기 새 학교에서 처음에 왔을 때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와보니까요. 냄새도 안 나고요. 시설도 좋고요. 그래서요.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공사 도중 설계를 변경해 친환경 건축 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책걸상 등 집기류도 모두 친환경 제품입니다. 공사 중 페인트를 친환경 도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축 학교는 전국에 몇 개 되질 않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의 학교 55곳의 실내 환경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새 학교 증후군을 유발하는 총부유세균과 유기화합물이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는 15개 학교에서 발견됐고 기준치를 무려 8배나 넘는 양이 검출된 교실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유해 물질이 섞여 있는 공기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어린 학생들이 유기화합물에 오래 노출될 경우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 질환이나 천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이상뿐만 아니라 정서장애와 같은 그런 신경계통의 이상 원인도 될 수 있습니다. 지난 3년 사이 전국에 새로 지어진 학교는 100여 곳. 교육부가 이번에 학교 환경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까지 그동안 우리 학생들은 새 학교 증후군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이른바 새집 증후군은 헌집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입주한 지 1년 반 이상 된 아파트에서도 국제 권고 기준을 넘는 각종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전종철 기자입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한 지 1년 반이 지난 주부 임미옥 씨. 입주 초기부터 생겼던 머리 통증과 호흡 곤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가렵고 또 숨쉬기도 가끔씩 답답하고 피로감도 많이 느끼는 데다가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피부에 반점까지 생기면서 가려움을 호소하거든요.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 때문은 아닌지 알기 위해 실내 공기를 측정해 봤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0.25ppm,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0.95mg으로 각각 국제 권장 기준치의 3배와 2배를 넘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보호원이 1년 반 이상 된 아파트 6가구를 조사한 결과 4가구에서 유해물질이 국제 권장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1년 미만 새 집에서만 주로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던 유해물질이 입주한 지 꽤 지난 아파트에서도 나온다는 것이 입증된 셈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야 하는데 건설업계는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경우 한 평에 16만 원, 30평 아파트의 경우 480만 원의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친환경 자재 필요성과 업계 비용 부담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다음 달 말부터 입주하는 새 아파트는 오염물질 측정 결과가 공개됩니다. KBS 뉴스. 요즘 새집 증후군을 해결해준다며 광촉매를 내세우는 업체들이 많은데 덜컥 구입했다가 돈만 버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박수택 환경전문기자의 집중 취재입니다. 새 아파트 장만의 기쁨은 잠시뿐, 입주민들은 한동안 실내 공기 오염에 시달려야 합니다. 건축자재 대부분이 화학물질을 쓰기 때문입니다. 첨단 기술이라며 오염물질 줄여준다는 광고는 일단 솔깃합니다. 무조건 아토피성 때문에 한 거거든요.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근데 막상 하고 났는데 애가 계속 긁고 이렇게 낮은 기미가 없었으니까 괜히 했구나, 또 돈을 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건설기술연구원이 실제 아파트 모양의 실험동 두 곳에 내장재를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광촉매를 바른 방과 바르지 않은 방의 실내 공기 오염물질을 28일 동안 비교 측정했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는 두 방 모두 처음에 급격하게 높아졌다가 날짜가 지나면서 낮아졌습니다. 특이하게도 광촉매를 바른 방의 농도가 바르지 않은 방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농도 변화도 광촉매 시공 여부와 상관없이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광촉매의 반응을 일으키는 자외선이 태양빛의 6%에 불과해서 실내에 들어오는 빛살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실내에는 발코니도 있고 여러 가지 햇빛이 들어오기 어려운 제약 조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계단체인 광촉매협회는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기술연구원에서 사용한 광촉매 제품은 저희 협회로 인증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협회에서 인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업계단체도 믿지 못하는 제품이 실내 공기 걱정하는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SBS 박수택입니다. 새집 증후군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동안 여러 방법들이 시도됐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한 벤처기업이 새집 증후군을 없애는 공법과 처리제를 개발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피부병과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키는 새집 증후군의 대표 물질은 포름알데히드와 벤젠 등입니다. 그동안 오염물질들을 없애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선보였지만 효과는 미비했습니다. 한 벤처기업이 환기와 화학 처리를 통해 오염물질의 양을 대폭 줄이는 신공법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먼저 공기 중으로 나온 물질들을 특수 정화 장치로 환기시킵니다. 다음은 화학적 단계로 특수 처리제를 투여해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되면 오염물질의 일부는 기화가 불가능해지고 일부는 분해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신축 아파트에 시공한 결과입니다. 포름알데히드 등 모든 유해물질이 권고 기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내장 마감 전에 코팅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새집 증후군 처리에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카이스트 브랜드 새집 증후군 공법과 카이스트 처리제를 통해 해결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확실한 효과로 한국과학기술원의 인정을 받아 카이스트 브랜드도 획득했습니다. 카이스트와 제휴한 제품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어서 친환경 제품으로서 그리고 친환경 아파트에 적용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것으로. 새집 증후군 공법은 이미 상용화가 가능한 단계여서 친환경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JB 뉴스 장석영입니다. 이 같은 새집 증후군은 일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도쿄에서 김혜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쿄 시내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 4월 새로 지은 건물로 이사를 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예전의 낡은 교사로 옮기는 소동을 겪었습니다. 400명 어린이 가운데 10% 이상이 머리가 아프고 기침이 난다, 눈이 따갑다, 구역질이 난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土日はなんともないんですけども、この学校に来て家に帰ると夜どうしても咳き込んでしまう、そういうような症状ですね。 이런 문제가 발생한 학교마다 학생들에 대한 건강검진과 환기에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毎朝7時15分から6時ぐらいまで窓を大きく開けて
空気の英会を行っています。子どもたちの健康を8つのチェックポイントで、観察しています。 일본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성은 건축기준법을 바꿔서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하는 합판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문부과학성도 지난해 2월부터 교실 내 공기 중 포름알데히드 기준치를 강화했습니다. 최선의 해결책은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자연 소재를 쓰는 것이지만 일반 건자재보다 가격이 비싸서 학교 현장에서는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김혜래입니다. 요즘 아파트 광고를 보면 대부분 자연, 녹색, 친환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들은 저마다 최고의 친환경 자재들만을 사용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80은 유명 건설회사들의 친환경 구호가 어디까지 사실인지 점검했습니다. 서울의 한 빌라형 주택. 조원주 씨는 2살 배기 딸 나연이만 보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애가 잠 못 자고 혼자서 요에다가 얼굴을 비벼대면서, 그러니까 낮에도 놀다가도 얼굴에 와서 많이 대서 비벼요. 간지는 거 자기가 긁다가 아프니까 와서, 그러니까 밑에도 다 헐고 막 피 나고 말해서 막 그때가 막 그렇죠. 그러니까 애기 아빠는 쳐다도 안 봐요. 보면은 마음 아프다고. 딱 보면 어이구 이렇게 가고 막. 멀쩡하던 아이는 1년 전 새로 지어진 이 집에 이사하자마자 피부병을 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진짜 얼굴에 전체적으로 다 그냥 고름이 그냥 완전 오글오글오글 막 이렇게 나고 그 보면은 또 지금도 또 이대로 심한 게 여기 귀 같은 데가 막 헐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일어나면 여기에 피랑 고름이 이렇게 묻어있을 정도로.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조 씨의 양 팔에도 동전만한 크기의 피부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이렇게 얼굴이 되면서 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고름이 가끔 흐를 정도로 막 다리 이런 데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저도 같이 막 자다가 막 뒤척거리면 얘도 같이 긁고 있는 거야, 둘이. 2달 전 경기도의 새 아파트에 입주한 고수화 씨. 큰딸의 피부병이 갑자기 심해졌습니다. 여기 이사 오기 전에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게 있어가지고 많이 좋아졌는데 여기 와서 한 4일 정도 되니까 굉장히 뒤집어지더라고요. 베란다도 트고 거실벽에 대리석 장식도 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부터는 어른들까지 두통이 생겼습니다. 냄새가 어른들이 느끼기에도 되게 좀 심하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머리도 좀 아프고 좀 멍한. 조원주 씨와 고수화 씨는 마루바닥 접착제나 대리석 접착제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붙여야 돼요. 그래서 그러냐고 이거 처음 봤다고 그랬더니 이런 걸로 원래 붙여 잘 붙는다고 그러면서 쭉쭉쭉 그냥 막 그러니까 둘이 붙는 식이었더니 진짜 많이 막. 그 대리석으로 붙인 게 접착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날 붙인 거 와서 봤는데 되게 너무 냄새가 심해서 아빠 눈도 아프고 막 그랬다고. 새집 증후군의 주범으로 꼽히는 아파트 마루 접착제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VOC, 즉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다른 자재에 비해 훨씬 많이 뿜어나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 벤젠은 호흡 곤란과 백혈병, 톨루에는 두통과 전신마비, 자일레는 성장 장애와 임신 독성을 일으키고 이들 모두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물질입니다. 동물 실험에서 발암성이 있다라는 것이 자꾸 보고가 되고 있으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걱정스러운 거죠. 환경부의 권고치를 봐도 일반 자재나 페인트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상한선이 4mg 미만이지만 접착제는 2배가 넘는 10mg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접착제에서 더 많은 휘발성 물질이 나온다는 점을 미리 고려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톨루엔이 함유된 접착제, 이른바 유성 접착제는 수용성 접착제에 비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최대 수십 배까지 더 배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접착제에서는 그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많이 배출되는데 그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특히 그 신나를 용제를 사용하고 있는 용제형 접착제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의 접착제 도매 단지에서 유성과 수성 접착제를 사봤습니다. 그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차이 나죠. 유성은 청와대 어머니가 기억에 14만 2천 원으로. 34평 아파트의 경우 40kg 정도의 접착제가 들어가니까